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따져서요, 이제 29일까지가 증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27일이 마지막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29일까지 시장이 열리고요. 내년에 가서 1월 3일 날 10시부터 또 시장이 열립니다. 2일까지는 그러니까 연휴가 되겠죠. 오늘 시장은 보합 플러스 정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덤덤한 가운데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이 보합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요. 거래 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연말 그 폐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동 없이 지수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오늘 지수는요, 거래수가 플러스 0.15%, 약간 플러스가 났죠. 231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0.5% 플러스 694포인트입니다. 700포인트가 무너진 상태죠. 거래 대금으로 보면요, 5조 정도니까 여전히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3분의 1 수준. 그래서 시장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거의 거래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런 분위기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한 400포인트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0포인트가 올랐다가 200포인트를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른 것이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인데요. 요게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래서 큰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이다 보시면 될 텐데요. 요 그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며칠간 요 60일선마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요. 지금이 이제 연말이고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수상으로는 요 정도에서 대충 2300포인트 초반에서 지수는 머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제 이제 그 수급에서 보면요,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관에서 지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종목별로 수익률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월봉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이렇게 추세선 이어보면요, 요 지지선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루어진 지지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지선에서. 물론 요 앞에서 이렇게 올랐던 거는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돈의 힘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낙관론도 나오고 비관론도 나오지만 지금 비관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바닥은 이번에 이렇게 확인시켜 준 시장이다. 2000포인트 이 안팎에서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바닥은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재료들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 추세선, 이 바닥선은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 동향을 보면요. 오늘 기관들이 한 9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래소에서 6,600억, 코스닥에서 2,200억을 샀는데요.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종가 관리,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펀드별 또 종목별 수익률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개인들이 한 1조가량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판 것도 금투세라든가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라든가 또는 큰손들 그런 물량이 일부 나온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들어요. 제 짐작입니다. 외국 애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12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빠졌죠. 대형주 관련 이쪽 비교했을 때
코스닥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 그런 그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이렇게 보면요. 44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죠. 연으로 봐도 이렇게 그래프로 눈으로 봐도 이렇게 바로 눈에 띕니다. 연초에 한 65조 가량 됐다가 70조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 44조니까 20조 넘게 돈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들이 한 20조 넘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참고 삼아서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올해 은행 예금으로요.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만 따졌을 때 금년 1년 동안에 한 166조가 돈들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 또 부동산 쪽에서 흘러간 자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쪽으로만 166조가 쏠렸다고 그러니까요. 주식이 될 리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 쪽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5대 은행 그 은행 잔고가 821조라고 그럽니다. 근데 금년 한 해 166조가 돈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고금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은행들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펀드에서도 돈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어제하고는 연말에 지금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주가 관리 측면에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한 7천억 가량 늘기는 늘었습니다. 여기 살짝 이렇게 올라선 맛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그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 우회해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한 3일 남았지만 버티거나 살짝 오르거나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이런 모양입니다.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죠. 어제 이제 0.5%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급등 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0.21% 올랐네요. S&P 500도 플러스 0.59이긴 하지만 전체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무너진 그런 모습이죠. 종목 개별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를 보고 가야 되겠죠. 테슬라 모양이 우선 어제 마이너스 1.76인데요.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요,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시총이죠. 19조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한 9조까지 이렇게 밀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보유 그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이제 이유가 하나 되겠고요. 많이 팔고 나온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손해가 그동안에 많았다.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뭐 9조 7천억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유 물량이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이 영향이 우리 지금 배터리 소재나 쪽 셀 이쪽에 지금 가장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테슬라 이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이제 대표 기업이죠. 이게 앞에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시총이 거의 한 2,900조 가량 됩니다. 우리 거래소 지금 시총이 많이 빠져서 아마 1,900조가 안 될 텐데요. 코스닥이 한 300조 정도 될 겁니다. 코스닥 다 합쳐봐야 우리 삼성전자 정도가 안 되죠. 거기에 비했을 때 애플이 어찌 보면 좀 과평가된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 기준에 했을 때 한 5배 정도 되는 시총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라고 봤을 때 우선주까지 합쳐서
지금 2,900주면은 5, 25니까 5배 넘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우리 주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음에 니케이가 플러스 0.65%. 이렇게 밑에 추세선 이렇게 이어보면 바닥권에 와 있죠. 요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또 일본 증시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만 시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0.09%인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가 이렇습니다. 0.59% 풀었습니다. 그동안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는 마이너스 0.4%입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가 6억 명을 넘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인구가 한 14억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뉴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을 향한 그 보도 태도가요. 서방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6억이 넘었다 하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사망자가 66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화장장이 부족해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대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소비 관련 주식들한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 관련 또 뉴스들은 이런 것들도 챙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장이 상하이 공장인데 여기서 연간 한 50만 대를 생산했던 공장인데요. 지금 그 제조를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 때문이죠. 사망자가 66만 명인데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00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중국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가 될지 여기서 좀 주춤할지 우리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래도 대형주 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좀 주가 관리가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그러면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등.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시총이 107조입니다. 이 107조가요.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33조, SK 하이닉스가 56조, 기아가 한 26조 정도 됩니다. 요 세 개 기업을 다 합치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가 들뚱말뚱합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금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시의 핵심이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에서 분리돼서 나왔죠. 배터리 부분만. 근데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가고서도 지금 43조 시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15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6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5만 원이니까 한 20%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조정은 굉장히 깊었는데요. 제가 아마 추세선 이렇게 무너질 때, 이렇게 음봉 났을 때, 요쯤에서 아마 삼성의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 추천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근 20%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시장을 대비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이 약간 무너지긴 했습니다. 이 추세선 하단. 그렇지만 다시 가격이 지금 시총이 107조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서둘러서 연말에 살 건 아니지만 내년 초쯤에는 들어가도 되는 것 같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요, 이제 더 좋아 보이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지금 시총 따졌을 때요,
42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규모 면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시총이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삼성 SDI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이어보면 이 추세선에 거의 지금 다 있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연말이거나 내년 초에 삼성 SDI도 다시 들어가도 되는 타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격으로 보면요. 금년 11월에 78만 원에서 지금 62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배터리 셀 업체 대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이쪽에 미국에만 해도 우리 그 배터리 셀 3사가요. 한 40조 가량 그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20조 가량이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셀 업체들이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상당히 그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 자동차 완성차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제 혜택이 아니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TSMC 같은 경우가요, 미국에 이제 진출을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요. 비용이 그러니까 대만에서 생산한 것보다 비용이 한 40% 정도 더 나간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에도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좀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그와 비교했을 때 우리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제 세제 혜택도 상당히 크지만 2025년이 되면요. 미국 배터리 셀 시장에 70%를 우리 3사가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분야하고는 좀 달리 배터리 셀 업체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LG에너지솔루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수익성 위주로 이렇게 경영을 해온 거 어찌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해외 진출 같은 것도 LG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더디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바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추세선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밀릴 때마다 조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조정을 한 20% 넘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 주식 같다. 그래서 삼성 SDI 제가 예전에 추천했다가 요쯤에서 아마 요 수준에서 제가 아마 매도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그 후로 거의 한 10%에서 20% 이렇게 빠져줬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 초쯤에 아마 사기 좋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다 해서 오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이 두 종목이 전체 시장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최근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5% 이상 이렇게 확보하고 아마 3대 주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에 간섭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뉴스에 많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덴티움은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죠. 국내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2위 업체입니다. 실적이나 시총이나 딱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덴티움은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단단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중국의 그 입찰 제도가 바뀌면서 가격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실적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99억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한 1200억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실적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고점을 아직 이렇게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세가 야무지다. 그래서 텐티움 같은 경우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혹시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대표적인 실적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나아 보이고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임플란트 업종 중에서는 덴티움이 그중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지금 서둘러서 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지금 한 20, 30% 이렇게 빠져줬는데요.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추세선 바닥에 와 있다. 그래서 요쯤에서 산다고 그러면 단기 한 10%나 한 20%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정도 추세 바닥에서 팔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하이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하이브 같은 거는 거의 한 3배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